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기업이 직접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코인이 딱 1원, 이런 가치를 갖도록 한다는데 이게 듣기만 해도 좀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냥 디지털 데이터 같은데 어떻게 가격이 1원이나 1달러에 딱 고정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죠.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쉽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귀 기울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가치를 특정 금액에 이렇게 딱 묶어두는 핵심 기술, 이걸 바로 패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하는지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원리만 딱 알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식부터 가볼까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 보이는데요. 법정화폐 담보형이죠. USDT나 USDC 같은 그런 코인들. 네네.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돈, 달러나 원 아니면 채권 같은 걸 어디다 맡겨두고 그만큼만 코인을 찍어낸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발행하려는 코인 총액만큼의 실제 현금이나 국채 같은 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을요, 은행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코인을 발행한다. 그럼 진짜로 1만 원어치의 자산을 쌓아두는 거죠. 그 생품권 생각하시면 쉬워요. 상품권이요?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그만큼의 담보자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랑 그리고 그걸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겠네요. 공적인 신뢰의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암호자산 담보형, DAI 같은 코인이 있던데 이건 그럼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을 담보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엄청나게 오르내리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빌리려는 스테이블 코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150%나 200%그 정도 가치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이걸 초과 담보라고 부르는데요. 초과 담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맡겨야 한다. 네. 담보로 맡긴 코인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1달러로 딱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인 셈이죠. 근데요, 암호화폐는 정말 하루에도 몇십 %씩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150%를 맡겨도 이게 순식간에 담보 가치가 부족해질 위험은 없나요? 그 점이 사실 제일 좀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청산 시스템이랑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 초과 담보 비율이 정해진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담보물을 처분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네. 물론 시장 전체가 극단적으로 막 움직일 때는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어렵네요. 그럼 세 번째는 알고리즘형인데요. 이건 진짜 좀 담보가 아예 없다면서요? 네. 오직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만 가격을 조절한다니 이건 정말 대담한 시도 같아요. 그 UST가 이걸로 유명했었죠. 네, 그렇죠. 이론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코인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코인 공급량을 줄여요. 그럼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반대로 1달러 위로 오르면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다시 안정시키고요. 별도의 담보 자산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는 그 테라 루나 사태였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맞습니다. 그때 정말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으니까요. 네. 2022년에 있었던 그 UST 붕괴 사태는 결국 알고리즘만으로는 시장의 급단적인 패닉이나 신뢰 상실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정말 뼈아픈 사례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하이브리드형이네요. 앞선 방식들을 좀 섞은 거군요. FRX 같은 코인이 있다던데 일부는 실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으로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안정성이랑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오호. 예를 들어서 코인 가치의 한 80% 정도는 국채 같은 실물 자산으로 딱 뒷받침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나머지 20%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그런 식입니다. 법정화폐 담보형의 안정성이랑 또 알고리즘형의 효율성을 좀 결합해 보려는 시도인데요. 장점만 합치면 좋은데.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두 방식의 단점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은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네 가지 방식을 다 들어보니까요. 뭐랄까, 기술적인 메커니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내 코인이 정말 1달러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패는 결국에는 패깅 구조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실물 준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뒷받침되어야만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요, 단순히 1달러짜리 코인, 이게 다가 아니라 그 가치를 1달러나 1원에 고정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기술적 설계, 즉 패깅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법정화폐 담보, 암호자선 담보, 알고리즘, 그리고 이들을 섞은 하이브리드까지 네 가지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자산 보유 여부, 투명성, 그리고 규제를 통한 신뢰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이 이론상 가장 우수할지 논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기술 너머에 있는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같은 요소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